오늘은 창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네. 저번 시간에 영상을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네. 오늘 추가적인 창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 유럽식 시스템 창호가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국가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들이고 1등급 창호 쓰면 얼마 되고 2등급 창호 되면 이자율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프로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 벽체하고 만나는 이 부분을 여기죠, 이거 여기 잘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열리는 부분을 샤시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기 프레임, 얘는 샤시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글라스, 그죠? 네. 그 다음에 글라스하고 글라스를 잡아주는 이 부분을 감봉도 단열 감봉으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방습을 위한 제습제가 들어가 있고, 네, 그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도 자재도 중요한데 오늘 또 살펴볼 건 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시공을 위한 몇 가지 시연도 한번 해볼게요. 창호를 알아보실 때 네. 성적서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적서 우리나라는 프레임, 셰시, 글라스 뭐 통으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조금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외국은 프레임 따로 셰시 따로 프레임하고 셰시 같이 묻히고 감봉 따로 유리 따로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 열이 새는 부분이 빨간색이 왜 새냐면 네. 따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찍었을 때 따뜻하다는 건 뭐야? 아래에 있는 열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이거는 외부에서 찍었을 때고 네. 얘도 외부에서 찍었을 때 빨간색 부분이 어떻게 돼요? 노란색 부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열이 샌다는 게 적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프레임이나 셰시 부분이 오히려 열에 더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적용해서 단열을 더 추가하는 방법들을 추후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죠. 왜 고단열 창이 필요한지 아시겠지만은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은 복사열이에요. 그러니까 네. 태양에 있는 이런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가 이렇게 차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로이 코팅을 이 안에 하게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복사열에 대한 직접적인 걸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줍니다. 특히 또 야간에는 안에 있는 열들에 대해서 방출을 막아주죠. 그리고 네. 밖에 있는 열을 좀 차단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단열의 창을 좀 써야지 되고 추가적으로 단열만 잘 되는 창을 쓰는 게 아니라 기밀이 잘 되는 창을 써야 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류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물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게 도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다 차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바람이 느껴진다거나 우풍이 드는 현상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또 결로가 만약에 혹시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죠? 곰팡이가 발생될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물론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창호가 단열성이나 기밀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열을 떼우고 그리고 문을 꼭 닫고 있고 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있어요. 네.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되더라도 얼른 제거하거나 환기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결로가 빨리 마르거나 생기더라도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분명히 단열과 기밀도 중요하지만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로에 대한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거죠. 자, 이 그림은 프레임과 셰시가 네.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형태로 열리는가에 따라서 단열과 기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네. 우선 여기서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는 여기 1, 2, 3, 4, 5, 6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 1, 2, 3, 4, 5, 6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격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격실은
챔버라고 부르죠. 이 챔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단열이 뛰어내죠. 차단을 자꾸 하니까 단열이 뛰어나고, 두 번째는 이 프레임이 얼마나 하중을 더 버틸 수 있느냐, 힘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안정감이 이런 격실 챔버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프레임의 두께도 이제 커지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 단열을 잘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바람이 새는 게 있으며 그 단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열보다 더 중요한 게 기밀이거든요. 그래서 기밀을 완벽하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독일 같은 이런 건축 기술이 우수한 동네에는 기밀을 제일 우선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단열만 우선이 하고 기밀은 등한시하죠. 이제 기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게스켓이 3개로 돼 있기 때문에 사면이 압착해서 바람이라든지 물이 들어갈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죠. 방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00dB의 외부의 소음이라고 하면 네. 독일 시스템 창을 쓰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50dB 정도까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단열이 잘 돼서 따뜻한 것도 있고 우풍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에 대한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게 쾌적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은 창호의 조건은 네. 좋은 자재도 있고 그 좋은 자재를 어떻게 결합을 했는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공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도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시공을 위해서 보관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이게 다 맞물려야지만이 내 집에 들어가는 창문이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단열 고기밀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죠. 그리고 이게 기밀 테이프인데, 기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벽에는, 외부에는 투스 방수지가 올라오고 내부에는 에어가드가 올라와서 기밀층이 안팎으로 이제 단열재를 감싸면서 올라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 기밀 테이프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용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내부용으로 연결이 돼서 기밀막과 완전히 일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창문도.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기밀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열은 이 부분에서, 창호 프레임에서, 그다음에 기밀은 프레임 양 끝에서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붙여볼래요? 이쪽이 외부, 이쪽이 내부잖아요. 네. 네, 외부부터 붙여볼게요. 이쪽 2줄이 있고 1줄이 있는데, 1줄 있는 데를 먼저 떼서 여기 이 테이프 이 면에 프레임이랑 맞춰서 쭉 붙여줍니다. 이 프레임에 맞게 쫙 붙여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좀 더 꽉 눌러서 기밀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네, 전용 롤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부렸을 때 얘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더 빼주는 거다. 너무 적죠. 이렇게 해서 프레임에 설치를 하실 수 있게끔 요걸 떼고 네.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결부는 아까 영상 보셨듯이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한 자재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지나다니다 보면 하이샤시들이 이렇게 막 서 있어요. 이렇게.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 있는 모습들은 햇빛을 다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햇빛을 막는다는 거는 자외선에 의해서 밴딩이 되고 휘거나 이미 조금씩 손상이 갈라지거나 이런 손상이 있겠죠. 네. 그런 창호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안정된 창문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실내 보관을 해야지 되고, 네. 제작 후에도 현장 가기 직전까지 실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현장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공을 해야지 네. 얘가 손상률이 제일 적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창호는 PVC로 돼 있기 때문에 네. PVC는 온도 차이에서 이렇게 많이 수축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밀 테이프도 여유를 두고 시공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수성 연질품도 이렇게 복원이 있거나 한 제품 써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네.
우리 보통 한 3,500짜리 큰 창을 이제 만든다 쳐요, 가로가. 네. 그러면 약 플러스 마이너스 4.4mm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온은 한여름엔 30도, 그다음에 한겨울에는 마이너스 10도, 거의 40도잖아요. 요거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날씨에 관련된 사항도 고려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디에 그 피스를 박아야 할지, 네.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믿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이렇게 만들고 사람을 최종 검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공은 당연히 현장에서 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고품질의 한글라스 제품에 유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유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파트에도 시공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일반 펜션이라든지 이런 단지에도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린생활 시설도 해봤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택 단지에도 해봤고.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이제 영상을 이제 다른 걸 찍자. 네.